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정말 SF 영화 같은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파이코인이 언젠가 인류가 정착하게 될 화성에서 그 경제를 떠받치는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인류가 드디어 화성에 첫 번째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뭘로 물건을 살까요? 그냥 지구에서 쓰던 돈을 그대로 가져가면 될까요? 이게 생각보다 전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통신 지연 시간이에요. 화성이랑 지구는 아무리 빨리 신호를 쏴도 최대 24분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화성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는데 카드 결제 승인 받는데 24분이 걸린다? 이건 뭐 사실상 경제가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화성만의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성 경제에는 대체 어떤 조건의 화폐가 필요할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강력한 후보, 파이코인을 집중 분석해 볼 겁니다. 또 이더리움이나 스텔라, 리플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과도 비교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파이코인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고 화성 통화가 되기 위한 최종 조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파이코인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기준부터 세워야겠죠. 과연 화성이라는 아주 극한의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화폐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화성에서의 화폐는요, 거의 생존 문제랑 직결돼요. 어떤 공격이나 사고에도 끄떡없는 보안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도시가 점점 커져도 문제없이 거래를 팍팍 처리해줘야겠죠. 그런데 아마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에너지일 겁니다. 모든 자원이 귀한 화성에서는 전기를 거의 안 먹는 시스템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모든 게 지구의 도움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혹독한 조건에 아주 대담하게 도전장을 내민 코인이죠.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이 독특한 암호화폐, 과연 화성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파이코인을 얘기할 때 이 숫자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6천만 명 이상. 이 엄청난 사용자 수는요, 다른 어떤 암호화폐도 따라올 수 없는 파이코인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성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 이미 지구에서부터 익숙하게 쓰던 화폐라면 당연히 그걸 그냥 쓸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어요? 파이코인의 핵심 철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게. 비싼 컴퓨터나 복잡한 장비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채굴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죠. 바로 이 모바일 우선 전략이 6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낸 진짜 비결인 셈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수만 많다고 화성에 돈이 될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는 아주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더리움, 스텔라, 리플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과 파이코인을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종목은 바로 속도와 확장성입니다. 화성 도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거래들을 얼마나 빠르고 또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파이 네트워크가 목표로 내세운 거래 처리 속도, 그러니까 TPS가 무려 7만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에서 쓰는 비자 카드가 보통 2만 건 정도를 처리하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야심찬 목표죠. 물론 아직은 이론적인 수치지만 거래가 완전히 끝나는 시간도 3초에서 5초로 이미 빠르다고 알려진 스텔라나 리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속도 면에서는 화성에서의 일상적인 결제를 충분히 감당할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얼마나 쉽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지. 바로 사용자 기반과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파이코인은 스마트폰을 가진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6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풀뿌리 네트워크를 만들었잖아요. 반면에 이더리움이나 스텔라, 리플 같은 코인들은 주로 금융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화성에서 새로운 사회를 처음부터 만들어간다고 할 때 과연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요? 세 번째 기준. 어쩌면 이게 화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전기를 아껴 써야 하는 화성에서 전기 먹는 하마 같은 시스템은
그냥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와, 이 그래프는 정말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네요. 파이코인은 거래 한 번 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옛날 비트코인처럼 막 컴퓨터 돌려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파이코인은 그보다도 훨씬 적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화성에서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생존을 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비교한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이 화성행 티켓을 손에 쥘 수 있는 결정적인 강점은 뭔지,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약점은 또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죠. 파이코인의 강점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말할 필요도 없이 압도적인 사용자 기반. 둘째, 모든 사용자가 신원 확인, 즉 KYC를 거치게 해서 범죄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한다는 점. 새로운 사회의 신뢰를 쌓는데 아주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앞서 봤듯이 전기도 거의 안 먹고 저사양 기기로도 충분히 돌아가서 화성 환경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꿈이 현실이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아주 거대한 산들이 남아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마디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정말 안정적인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또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서 이건 진짜 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아직은 개발팀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완전한 탈중앙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죠. 무엇보다 가장 큰 숙제는 파이코인으로 실제로 뭔가를 사고 파는 실물 경제 생태계가 아직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파이코인에게 앞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화성 통화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랜 시간 수많은 거래를 문제없이 처리하면서 기술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파이코인으로 실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그런 실물 경제 생태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화성 경제라고 해서 완전히 고립될 순 없으니까 언젠가는 지구의 금융 시스템과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만 합니다. 이번 분석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파이코인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고 특히 화성 정착 초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후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축 통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파이코인은 인류가 행성 간 경제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역사 속 하나의 거대한 실험으로 남게 될까요? 그 미래는 이제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을 겁니다.